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원의 넓이 마지막 시간, 탐구 수학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구 수학입니다. 네, 원의 넓이를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원의 넓이 구하는 방법을 그 피자 조각으로 만들어서 톱니바퀴 모양으로 갖다 붙여서 원 모양을 직사각형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넓이를 구했었고요. 이렇게 구했었을 때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이 나왔었습니다. 자, 옛날 많은 수학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원을 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지는 기록 중에서 원 넓이를 구한 최초의 방법은 아메스의 파피루스, 기원전 1650년경, 쉽게 얘기해서 지금으로부터 3770년 전의 이야기라는 얘기네요. 거의 4000년 전에 원의 넓이를 구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3670년이네요. 죄송해요. 자, 그래서 이 원의 넓이를 어떻게 구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여기 계산기 사용을 해도 된다라고 돼 있어서 선생님이 오른쪽에다가 계산기를 띄워뒀습니다. 조금 이따 필요할 때 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 아메스라는 사람이 구한 그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이 원을 구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원을 구할 수가 없으니 뭘 구하자? 원을 쪼개서 팔각형을 만들자. 자, 팔각형을 만들게 되면은 1, 2, 3, 4, 5, 6, 7, 8 이렇게 팔각형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삼각형 1, 2, 3, 4 그리고 사각형 1, 2, 3, 4, 5 해서 삼각형 4개와 사각형 5개의 넓이를 구해서 모두 다 더하게 되면은 사실상 원의 넓이랑 비슷해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방법이 얼마나 정확도가 있는지 한번 아메스의 방법대로 우리가 원 넓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과 겹쳐서 그린 팔각형의 넓이를 이용하여 원의 넓이를 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정확하진 않지만 비슷할 듯. 근사치, 비슷한 값은 구할 수 있다. 그렇죠. 정확하게는 안 되겠죠. 이렇게 지금 보면은 더 튀어나온 부분도 생길 거고 없었던 부분을 이렇게 포함을 시키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 때문에 아마 오차는 발생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지만은 어쨌건 간에 거의 대부분 지역이 지금 이렇게 일치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근사치, 비슷한 값은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메스의 방법대로 실제로 한번 구해보시죠. 자, 팔각형의 넓이를 구해보세요. 되어 있네요. 자, 여기 있는 팔각형의 넓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사각형의 넓이는 전화가 와서 죄송합니다. 자, 사각형 넓이가 지금 9라고 나와 있고 이 9인 게 총 5개 있습니다. 9짜리 5개 더하기 2분의 9짜리는 4개 있습니다. 2분의 9 곱하기 4. 자, 그럼 요거를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죠. 9, 45 더하기 63 제곱센티미터가 나오게 되네요. 됐죠? 자, 그러면은 실제로 원넓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넓이 같은 경우에 지금 지름이 9기 때문에 이 반지름 같은 경우에는 4.5가 나오게 될 거고요. 그러면은 4.5 곱하기 4.5 곱하기 원주율 3.14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럴 때 계산기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5 곱하기 4.5 곱하기 3.14. 자, 이걸 계산을 했더니 지금
63.585 제곱센티미터가 나오게 되네요. 자, 지금 비교를 해보니까 63 부분까지는 똑같고 요만큼이 오차로 발생이 되었네요. 자, 그러면은 팔각형의 넓이와 원넓이의 차는 얼마인지 구해보세요. 네, 0.585 제곱센티미터. 이게 오차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아메스가 구한 것을 우리가 조금 다른 방법으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탐구를 해봅시다. 자, 지금 아메스가 구한 방법은 이렇게 일단 지우개로 잠깐 치우고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원에서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를 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자,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을 하게 되면은 지금 선생님이 하늘색으로 색칠하는 정사각형의 넓이가 나올 겁니다. 자, 이 원을 이 정사각형 모양으로 옮겨서 붙인다라고 하면은 3개만큼 색칠이 되고 0.14만큼 요만큼 더 들어간다. 그래서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이 사각형의 넓이가 3개 하고 0.14개 더 있는 느낌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아메스가 구한 이 팔각형 넓이에서 비교를 해보자면은 얘네들을 이제 옮겨 붙이다 보면은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이 크기랑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 이 크기가 4개가 되면은 사각형 전체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을 한 부분이 4개 있으면 전체 사각형인데 그 중에서 지우개로 지우고 총 9개 부분 중에서 요거는 요쪽으로 이거는 요쪽으로 이렇게 갖다 붙이게 되면은 총 9개 중에서 7개가 색칠된 부분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9분의 7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은 두고 뒤에 부분만 계산을 하시게 되면은 자, 9분의 28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이걸 왜 했냐? 자, 우리 반지름 넓이를 구하는데 반지름 곱하기 뒤에 오는 거는 원주율인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아메스가 구한 이 9분의 28이 원주율에 얼마나 가까운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28 나누기 9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8 나누기 9를 하게 되면은 3.1111111 이렇게 쭉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원주율인 3.14159와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아메스가 구한 이 원주율은 9분의 28이라고 하는 원주율이었었고요. 이게 그때 최초로 사용이 된 원주율입니다. 보시면은 3천 몇백 년 전에 구했다고는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가까운 수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는 아예 똑같은 상황이니까요. 자, 이 시기가 지나고 나서 원주율이 다시 개발이 되는데 그게 7분의 22로 개발이 됩니다. 7분의 22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요거를 계산하시면은 3.142857 뭐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3.141592인 원주율과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같은 원주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다양하게 넓이를 구하는 방법들, 길이를 구하는 방법들을 이용해서 이 원주율의 근사치를 찾고자 노력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그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원넓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집에 띠 골판지가 있는 친구들, 일반 종이로는 안 되고요. 띠 골판지 정도는 돼야지 가능하고요. 상자가 있는 친구들은 이제 상자, 약간 두꺼운 상자를 이용해서 비슷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있는 친구들은 요거 만들어 가지고 수업 참여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잠시 멈춰서 저거 있는 친구들은 저거 준비한 상태로 선생님 수업 이어서 들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골판지 모양대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셨으면은 이 골판지 동그라미에서 한 부분을 이렇게 선으로 색칠을 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선으로 색칠한 부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가위로 자르게 되면은 바깥쪽은 길게 안쪽으로 갈수록 조금 더 짧아지면서 그 삼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얘를 한 층으로 쌓게 되면은 이렇게 직각삼각형 모양이 탄생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직각삼각형에서 그럼 이쪽 선의 길이는 아까 전에 색칠했던 요 선의 길이와 같기 때문에 반지름의 길이와 같아지게 되고요. 요 밑변의 길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 한 바퀴를 둘렀던 길이기 때문에 원주만큼이 아래쪽 길이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동그라미의 답을 한번 달아보실까요? 자,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나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거는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시죠? 네.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하게 되면은 직사각형의 넓이가 나오고 나누기 해서 반만 넓이를 구해주시게 되면은 직각삼각형의 넓이와 동일하게 되는 것이죠. 옆이 가렵네요. 네, 요렇게요. 자, 그러면은 직각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는 원의 무엇과 같나요? 되어 있네요. 이거. 네. 자, 밑변의 길이는 지금 원주와 같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높이는 원의 반지름과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방법을 이용해서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원넓이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라라고 되어 있네요. 밑변의 길이는 아까 전에 원주와 같았고요. 높이는 반지름과 같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주라고 하는 것은 원주율 곱하기 지름이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은 그대로 적혀져 있고 나누기 2는 그대로 내려오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에서 반지름 위치를 이쪽으로 보내고 원주율 위치를 맨 뒤로 보내시면은 지름과 나누기 2만 남을 겁니다. 자, 지름 나누기 2를 먼저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은 얘는 반지름과 같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반지름이 아까 있었고 원주율도 있었습니다. 자, 이 방법으로 구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랑 공부했던 원넓이를 구하는 공식인 반율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원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피자 조각으로 해서 윗부분을 톱니바퀴처럼 그리고 아랫부분으로 이걸 채워주는 방식으로 만들었었고 이걸 더 잘게 만들어서 직사각형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원의 넓이를 구하는 것도 공부를 하게 되었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원의 넓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두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번 단어는 사실 중고등학교에서도 반복해서 공부를 해야 될 정도로 중요한 내용들, 어려운 내용들을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대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해주시게 되면 중고등학교 가서 똑같은 내용을 공부할 때 조금 더 쉽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배웠던 것들 한번 정리해 봅시다. 원주율 공부했습니다. 원주율은 비율이었었고요. 지름을 기준량으로 해서
원주, 원의 둘레를 비교를 했었을 때 이 비율이 늘 일정하더라. 그 일정한 비율이 3.14, 1592 뭐시기 이렇게 나가게 되고 줄여서 3.14 또는 3.1 또는 3 이렇게 사용을 했더라. 그래서 원주를 구하는 방법과 원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 원주는 지율, 네, 질은 곱하기 원주율로 계산이 되었고 원넓이는 반율,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로 계산을 했다. 자, 이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신다라고 하면은 이 두 가지 공식을 여러분들이 잘 외워두신다라고 하면은 중고등학교 가서도 원에 관련해서는 전혀 어려울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 끝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 원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아메스의 파피루스를 통해서 당시에 구했던 원주율 9분의 28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게 조금 더 정교화된 게 7분의 22였었고요. 이것 이외에도 3.14, 3.1, 3 등으로 이용을 합니다. 자,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피자 조각 위아래로 톱니바퀴 모양으로 붙여가지고 직사각형을 만드는 것도 있었고 오늘 공부한 것은 이 띠골판지를 이용해서 한 개씩 잘라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까지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원의 넓이에 대한 단원평가 보고 이번 단원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안녕.